과거길에 오르기 위해 말뚝이를 부르자 말뚝이는 아주 위세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림을 그려 있고 수상부용은 지당에 범범한데 양반이 말뚝이를 불러 주고받는 제담 속에 양반의 무기력함이나 여색을 즐기는 타락한 생활상이 드러난다. 말뚝이는 양반들을 강아지 새끼 같은 인간이라 욕하고 자신이 원래 양반 출신이었다고 자랑하자 양반들도 자신들의 근본을 자랑한다. 4대 5대 6대 적게 없이는 백양감 사마다하고 성급제 도장을 해 성기 참판을 지냈으니 그 근본이 됐다. 이놈 말투가 내 집 간본 제쳐놓고 내 집 간본 들어봐라. 기생이 8이요 여자가 12이요. 하지만 그 내용인즉 군자다운 인격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생을 많이 두고 여색이 화려하다는 등의 자랑으로 치부와 부패를 드러내고 만다. 무색해진 양반이 과거길을 나서기 위해 말뚝이를 불러 행차 준비를 명령하니 말뚝이는 다시 노생원님이라 모욕한다. 자, 보아라! 통영오광대에서는 양반에 대한 조롱이 크게 달하고 있다. 풍자탈 과장에 등장하는 양반들이 말뚝이를 불러 서로 양반임내를 겨루다. 결국은 말뚝이에 의해 가짜 양반들임이 들통나고 양반 출신을 감추고 상놈 행세를 한 말뚝이는 결국 마패를 들어보이며 양반들의 개과천선을 유도한다. 양반과 백민의 계급 차별이 없는 좋은 세상을 보리라, 만들 수 있으리라,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리라 하고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문화라고까지 평화라고까지 양반들을 가르치고 훈계까지 하는 말뚝이. 받아야 하지. 이렇듯 영남 지방에서 행해져 오던 오광대는 양반 신분과 말뚝이의 신분의 역전까지 보여준다. 그리고 양반의 실상을 토해내는 양반 과장이 윗지방의 탈놀이보다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연이되고 있는 야류. 영남 지방의 오광대와 내용상의 큰 차이점은 없다. 동네 야류인 경우 양반 과정에 5 양반과 말뚝이가 등장한다. 과거길에 오른 양반 채비를 재촉하는데 늑장을 부리며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말뚝이에게 양반은 연유를 캐묻는다. 팔각정, 구리개, 십자가로 두르시 다 다녀도 생호님은 그냥 내 아들놈도 없었디다. 말뚝이는 오히려 자신이 양반들을 찾아다녔다며 재촉한 양반들에게 걸쭉한 입담을 늘어놓는데 부인 마누라가 말뚝이를 보더니 양반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말뚝이는 양반 댁으로 찾아갔다가 양반의 어머니 격인 대부인 마누라의 요구로 그녀와 통정하게 됐음을 폭로한다. 부인 마누라도 청춘이요. 통정하는 부분에서는 성적이고 외설적인 대사가 많다. 하지만 말뚝이 특유의 능청스러움이 엿보이기도 하는 부분이다. 그 농락 어떠하리요? 대부인 마누라와 통정한 사실을 알아버린 양반. 허망한 마음에 다른 양반에게 논을 나누어줘라 명하고 두마지기 모양반에게 허겁사라. 양반집 부인을 갖다가 정사를 했다는 것만은 사실은 그 양반집에 갖다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이 내가 있는 재산을 모양반에게다가 허겁사라 하는 대사가 나오죠. 그 주고 그러니까 양반이 다 모두 지금 그렇게 분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양반집이 망했다 하는 거를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의 대사예요. 양반 과정에는. 원양반이 모양반에게 논을 나누어주라고 한 부분은 급기야 계급이 평등해지는 기회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마주쳐서
동방하쪽이 발등이다. 수영야류도 동네 야류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다. 하지만 통정한 사실을 알게 된 양반들이 이제 양반 체제의 허망함을 깨닫고 농장으로 어장으로 학당으로 돌아가자는 근대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자네는 농장으로, 셋째 자네는 어장으로, 종가 자네는 학당으로, 우리 다 돌아가기로 하세. 이렇듯 대부인 마누라와의 통정으로 양반 체제가 전복되는 야류는 말뚝이 탈놀이라 불릴 정도로 말뚝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차이는 말뚝이의 역할 비중이 크고 작음에 따른 탈 외형의 차이에서도 분명 드러나고 있다. 쇠뚝이나 취바리의 비중이 두드러졌던 산대놀이나 탈춤의 말뚝이 탈은 비교적 사실적이고 크기도 그리 크지 않다. 반면 오광대나 야류에 쓰였던 말뚝이는 극중 비중이 컸던 만큼 크기도 매우 크고 생김새도 과장돼 있다. 그중 특히 동네 야류의 말뚝이 탈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네 야류의 말뚝이 탈은 우리나라의 탈꾼들 모두가 그 크기면이나 상징면에서 최고의 탈이라고 인정할 만큼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난히 크고 과장된 동네 말뚝이.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인 말뚝이를 이 세상의 우두머리로 만들려는 민중들의 꿈이 집대성돼 있었던 것이다. 먼저 그 말뚝이 탈은 크고 양반 탈은 작습니다. 큰 것은 힘이 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뚝이 탈에는 얼굴이 검붓고 양반은 백면 서생처럼 힙니다. 흰 것은 힘이 없고 검붉은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태백이요. 무서우리만큼 투박하고 큰 동네 말뚝이. 그것은 상대적으로 유난히 희고 뽀얗, 그래서 나약하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양반 탈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말뚝이의 큰 코와 입, 양반의 멀건 얼굴과 대립을 보이며 민중의 젊고 건강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것은 곧 사회 지배층의 나약함과 골마있던 사회상에 대한 대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자 소문을 들어보자. 천재동 선생. 동네 말뚝이 탈의 면상에 담긴 또 하나의 재미있는 해석을 붙이는 동네 말뚝이 탈의 제작자이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아까 의미? 동네 야루 말뚝이 탈에는 그 면상 안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양반에 대한 그 모독이랄까요? 욕 같은 게 그 얼굴에 담겨져가 있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는 말뚝이의 얼굴이 기생만 찾아다니는 바로 양반들의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을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 동네 말뚝이의 얼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코다. 예로부터 남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로 이는 바로 기생집을 전전하는 양반들의 비뚤어진 성문화를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개나 되는 콧구멍은 정액을 분출하는 걸 의미한다고 천재동 선생은 말하고 있다. 검붉고 큰 입, 그것은 양반 부인의 급부를 상징하고 찌를 듯이 뾰족한 이빨은 과격한 양반들의 성관계를, 그리고 입끝을 한쪽은 날카롭게 한쪽은 둥글게 표현한 부분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양반들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여자만 찾아다니다가 치켜 올라가 버린 눈과 항상 여자 소문에만 쫑긋하다는 넓적한 두 귀. 또 말뚝의 얼굴 전체를 덮고 있는 돌출 부분은 바로 양반네들의 여드름으로 만년 청춘인 양 여인네들을 희롱하는 허색적인 양반들의 성생활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그 해석은 말뚝의 얼굴 자체가 우리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양반들의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직접 얼굴에 담아 보인 천재동 선생의 동네 말뚝이는 그것이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일 뿐 결국은 양반을 비꼬는 말뚝이의 모습이다. 말뚝이가 등장하는 양반 과장이 내용상의 역할이나 탈의 외형에서 지역차를 띠는 것처럼 그 춤 사위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황해도 탈춤이나 산대놀이 계통은 끊어짐의 맛이 강한 타령장단이 추가되고 오광대나 야류에서는 박자와 박자 사이에 늘어지는 맛이 강한 굿거리 장단이 추가되고 있다. 이 장단에 따라 춤 사위 형태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중부 이북 그 해서 쪽의 탈춤은 주로 타령 쪽 장단이고 경남 쪽은 야류 오광대 계열의 탈춤은 굿거리 장단이기 때문에 그 장단이 갖는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춤이 타령 쪽의 장단은 좀 춤이 직선적으로 상하로 많이 공중으로 도약하는 그런 형태이고 타령장단의 말뚝이 춤은 강한 도무의 형태를 보이며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이음새 동작과 직선적이고 강한 동작이 황해도 탈춤과 산대놀이 춤 사위의 특징이다. 이 경상도 이쪽은 도약하는 쪽보다는 춤이 폭이 크고 강하지만 땅으로 내려앉는 그 땅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형태의 춤이 되겠어요. 춤 사위가 둥글고 원만함을 보여주는 굿거리 장단의 야류나 오광대의 춤 사위는 늘어지는 듯 이어지고 있다. 또한 땅에 근간을 둔 이 춤은 발디딤이 강하고 상체를 이용한 느린 휘두름 사유를 사용해 둥실하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말뚝이는 동작이 양반들보다는 동작이 더 크고 활달하고 발디딤도 더 좀 양반들은 점잖하지만 이 말뚝이는 좀 더 크고 뭐랄까요, 기상이 좀 더 대단하지요. 말뚝이의 춤 한 자락은 민중들 삶 속에 깃든 온갖 고민과 억압들을 움직임으로 한 곳에 응축시킨 우리 춤의 절정이다. 그렇게 말뚝이는 그의 재담, 탈의 형상, 그리고 춤 사위에서까지 민중들의 저항 정신을 빠지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네 생존력과 정신으로 부당하게 핍박받는 모든 세력과 부딪혀 부단히 싸우고 극복하려 했던 말뚝이의 저항의식은 현대의 문화운동에 대단히 이유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속 깊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자주적이고 저항적인 힘을 다시 일깨우는 민족 문화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몸짓에 바탕을 두고 시작한 민족 문화운동. 그것은 오늘날 사회의식을 표출하려는 의식이 다른 만큼 표현 방식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로 발전하고 또 시도되었다. 첫 번째로는 어쩌면 고집스럽게 보이리만큼 우리 탈놀이에 대한 완벽한 전승을 꿈꾸는 것이다. 비록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된 탈을 쓰고 탈판을 벌리지는 않지만 놀이꾼과 구경꾼들이 일치감을 맛볼 수 있는 마당극의 형식과 그 탈판 안에 숨어있는 민족의식을 고스란히 현대로 가져오기를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 꼭 전통적인 마당극의 형식을 빌어서가 아닌 현대적인 연극의 형태로도 표출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부류도 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 생산층이었던 농민을 대변하던 말뚝이, 부패하고 썩어있던 당시 사회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막힌 숨통을 현대 생산층인 노동자 계급에 억눌리고 답답한 마음의 분출구로 잇는다. 말뚝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데서 뭐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들이나 그것이 발전된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오히려 그렇다면 그것이 민속의 시대에서 과거에 있어 왔던 것들이 오히려 발전된 형태라면 오히려 가장 그 생산적인, 일차적인 생산자인 어떤 노동자들, 그리고 그런 어떤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바라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노동문화 또는 노동예술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현하는 문화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 장르에서도 얼마든지 말뚝이의 자주적이고 저항적인 얼이 숨쉴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는 부류도 있다. 연극 중심의 활동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음악과 춤과 노래와 연극이 이렇게 아우러지는 집체적인 양식의 공연들도 저희들은 이제 만들어가고 제작하고, 노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반영해내고 여러 가지 통제들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활동 속에서 말뚝의 정신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인권이 된 4.19 학생의 1960년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종신 정권을 위한 부정선거를 참지 못하고 일어선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민족문화 운동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말뚝이가 지니고 있는 민족의식은 분명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회개혁 움직임에도 뿌리가 되었다. 부패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민족의식. 분명 그것에 말뚝이의 얼은 살아있었다. 밖에 모인 시민들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군사정권의 저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광주 민주화 항쟁. 그러나 총칼을 앞세운 계엄군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맞선 저항 정신의 절정이다. 그저 5.18로 불리기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죽음으로 승화되어 오늘날 민주화의 걸음으로 아직도 민중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 저항 정신. 바로 그 속 깊이 말뚝이의 저항 정신은 분명 꿈틀거리고 생동하고 있었다. 이런 저항의식의 주축이 되었던 대학의 탈춤 동아리들. 우리 민족의 서민들의, 농민들의 리듬과 몸짓을 배우면서 놀이판에 서려있던 지극히 민중적인 의식에 도취하기도 한다. 그 당시 부패했던 현실을 때로는 비틀듯이, 때로는 그들을 호통치듯이 하는 말뚝이.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이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회의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사회개혁운동을 이끌었다. 그 결과 완전한 사회 변혁까지 이끌어내었던 6.29 항쟁. 그것은 현대의 말뚝이가 이끌어낸 최고의 성과이자 쟁취인 것이다. 그 87년도 6월 항쟁 당시에 서민이라든지 남포동 이런 거리 공간에서 실제로 이제 대학생들이 그 탈춤이라는 양식을 빌어서 그때 당시에 직선제 개헌 그리고 뭐 군사 독재 반대 이런 내용으로 청장 마당극 공연을 거리에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그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공연을 보고 또 굉장한 이제 충격과 더불어서 아주 열렬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호응, 지지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집권자들, 권력자들을 양반에다가 갖다 놓고 그지요. 그리고 이제 말뚝의 처지에서 그 양반에게 대들듯이 대학생들이 자기네들을 말뚝의 처지에 놓고 이 집권자들 뒤집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삽시간에 민족의 놀이가 되어서 이제 번져간 거죠. 그것도 노동 현장에서 혹은 그 뭐죠 대중 집회의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드디어 그것이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 거니까요. 조선조 500년 내내 난장놀이를 하면서 조선조의 서민들이 조선조를 뒤집어엎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일시적인 뒤집어엎기에 불과했던 거니까요. 그것을 6.29가 6.29 선언을 이끌어 마당놀이가 실천해 보인 거라고. 고즈넉한 대학 교정.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거스름이 내린 언덕배기 어느 한 마당에 난데없는 횃불 하나 문득 타오른다. 고요를 깨치는 꽹과리 소리, 그리고 그 뒤를 갖가지 풍물이 뒤따른다. 이제 막 탈춤마당이 대학 교정에서 시작되려는 참인가 보다. 예나 이제나 횃불이 타오르는데 터져나오는 환성이 없을 수 없다. 탈춤을 추는 사람들이 횃불 속에서 드러나 보이자 그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의 열기가 깔린다. 그 모습이 옛날의 탈판의 모습을 꼭 닮았다. 신명 속에 숨은 치열한 민중들의 삶, 그 속에 고통이나 좌절의 깊은 응어리, 풀어내도 풀길 없는 그 성모를 응어리는 다음 세대의 그늘 속으로 이어져 흘러간다. 하지만 힘이 들면 들수록, 응어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신명은 고조된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에 바로 말뚝이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은 아닐까.